다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76, 어제보다 살짝 내려간 수치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새롭게 하방의 채널을 그어놨는데 약간의 어떤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것이고요. 21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 21선만 상방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알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비트코인의 횡보의 가격에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은 알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상승 또는 불장으로 가게 된다. 비트코인의 일봉,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레버리지 2배 비트X 갖고 있는데 사실상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추매할 생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기회를 주면 추매할 거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횡보를 한다. 추가적으로 오르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도 갖고 있기에, 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앞으로 더 오를 폭이 더 많다. 그래서 제 영상의 기준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비트코인도 오르면 좋죠, 당연히. 또한 알트코인의 개별 종목을 하나씩 영상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트코인을 영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그 후에 한두 시간 뒤에 알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에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횡보의 장.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은 이 일목의 얇은 구름대를 뚫어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약간의 기로, 왜냐하면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은 딱히 높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세하게 높이고는 있으나 고점은 약간 벽에 갇혀 있는 느낌이고 저점만 높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는 결정을 해야죠. 높이든 다시 내리든. 그러나 제가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세력이라면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시저가 이더리움 세력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치게 한 후에 쏴버리겠다. 상승의 채널을 그어놨죠. 이더리움의 일봉으로 봤을 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그어놓은 하락의 추세선 검정색을 지금 약간 옆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살짝 내려줬다가 다시 가야지. 지금 아니면 넌 못 간다. 이더리움, 게더리움에서 왕이 되었으나 성군이 돼야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더리움을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 어덜 도미넌스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 제외한 후에 나머지 계잡주들의 시가총액,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 단기 하락 추세선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옆으로 돌파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개미들은 말라 죽겠죠. 더 시저는 추가적으로 어덜스 도미넌스가 하락을 보이지만 21선을 지켜주는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 알트코인을 추매하겠습니다. 전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 되게 진지합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어제 말씀드렸죠.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시저가 좋게 보는 코인이다. 현재 모든 알트코인들이 단기적인 이 하락의 추세선에서 약간 민기적되고 있는데 마스크 네트워크만 어제 강하게 돌파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최고점, 단기적인 고점을 오늘 돌파했다가 지금 내려오고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한 번 돌파했으면 두 번은 돌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네트워크 가자. 코닐, 굉장히 좀 슬픈 차트. 언제까지 도대체 민기적 될 것인가? 11월 11일에 급등을 한 후에 지금까지 가격의 변화가 별로 없다. 한 달이 넘었는데 그냥 11월 11일에 매도한 자보다 현재 더 적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참 쉽지 않네요. 코인베이스 코닐은 거래소 코인인데 거래소 회사잖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괜찮은 흐름이고 매매 수수료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끝날 것 같진 않다. 하락을 한번 맞더라도 코인베이스는 상승을 한번, 용솟음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인내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큰 폭에, 상당히 큰 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근원 PPI가 예보보다 0.2% 정도 높게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오르고 헤드라인 PPI도 예보보다 0.4% 높게 나온 수치. 계속적으로 이 물가지수가 횡보 또는 내리는 추세였다가 저번 달 발표부터 약간의 상승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재발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로 어제 내렸는데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들이 많이 사서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주포는 개인이 아닙니다. 월가의 돈 많은 세력들이에요. 월가의 돈 많은 세력들이 자신의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찐 광기에 이 시장에서 더 올려야 자기의 물량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판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승이 어제가 올해의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고점일 수도 있겠죠. 제가 신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매매를 할 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제 평단과 제 수익률 퍼센트는 약간의 제껴두고 세력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세력이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력은 기본적으로 악랄합니다. 세력은 천사가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의 돈만 생각하는 세력, 그 세력, 내가 그 세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수를 더 올립니다. 그래야 내 물량을 개미들에게 다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홀딩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공포지수 49. 지난 7월의 패턴과 똑같죠.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공포지수는 지지부진한 거. 빅테크에 몰려있는 돈이기 때문이죠. 푸드크로션 0.63.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상은 없네요. 오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장후에 발표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의 하락을 약간 되돌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상단 추세선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빨간색 선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나 어쨌든 간에 여기를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보라색 선을 터치하고 장렬하게 나스닥은 전사할 것이다. 한 번은 찍어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 트럼프 취임 전까지라도 한 번은 좀 찍어줘야지. 어쨌든 간에 이 빨간색 선 그리고 보라색 선 이 사이에 이 구간에 캔들이 위치하게 되면 찐 광기 영역은 맞아요. 매수를 하시려면 단기 매매 또는 단기 스윙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오랜 보유자일 경우에는 약간의 분할 익절 계획을 세우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TQQ도 마찬가지. TQ도 역사적인 최고점 90달러 초반을 이 보라색 선을 터치해야만 갱신할 수가 있다. 현재 이 구간 빨간색 선과 보라색 선은 찐 광기의 영역이다.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인 거죠. 엔비디아 더럽게 힘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검정색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엔비디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목균형표가 계속적으로 지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속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좀 힘든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올해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이제 양도세 정리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속스를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은 월말에 속스를 손절 후 재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속스리 올해 월말까지도 안 가면은 내년에 간다고 보고 있어요. 속스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말라. 하지만 포트에는 한 구석에 없는 것처럼 숨겨놔라. 쉽지가 않네요. 속스. 테슬라는 최고점을 갱신해주고 이제 최고점 라인 빨간색 라인을 과연 지지로 삼아줄 수 있겠느냐. 오늘 밤에 갈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빨간색 선을 지지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중앙 21선을 맞으러 지지받으러 내려가겠죠.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최고점이고 모두가 수익권인 이 상황에서 빨간색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익 실현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좀 그대로 쭉 올려야 되는데 쭉 올리지 못하니까 약간의 기로에 서 있다. 어쩌면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FNGU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FNGU의 매도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매도 타이밍은 더 오를 때 분할 매수로 한두 번 정도에서 던져버릴 건데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조금 놔두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5일선 빨간색 선 5일선이라도 이탈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그냥 한 절반 정도 던질 예정입니다. FNGU 감사합니다. 여전히 한 300% 정도 수익이고요. 요새 보여주십시오. 속스 S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 그런데 워낙에 좀 급등하기 심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파동이 너무 자주 바뀌네요. SQQ는 드디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상당히 롱을 홀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상황.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여전히 파동상 과매도권이다. 키움전사의 일간 수매수는 속스리 1위. 속스를 그만 사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매수하니까 월가의 세력들이 우리 속스를 올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만 좀 포기하세요. 저라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속스 때문에. 제 계좌에서 유일하게 제 속스리 지금 마이너스예요. 제 계좌에서 한 2% 정도 마이너스인데 다 플러스인데 속스만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좀 포기를 해주셔야 저라도 조금 플러스로 되지 않겠습니까? 농담이고요. 테슬라 2위 좋지 않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세오님, 빨간새우님, 캉자님, 티아스님, 덩키님, 잃지 않는 투자님, 대박님 새롭게 멤버십 및 후원을 해주셨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국장의 약간의 좀 단기 매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좀 테마주들이 난립을 하고 있네요. 나라에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우리 우량주들이 좀 가주는 미국처럼 빅테크 큰 종목들 쭉쭉 우상향해주는 그런 시장을 원하고 있는데 시총이 작은 그런 테마주 난리배장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장도 테마주가 있긴 한데 미장은 빅테크 위주로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장세거든요. 하지만 국장은 테마주를 매매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장세다. 슬픈 장세죠. 슬픈 장세.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러나 저쩌나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조금 건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장투 성향이다. 장교 멤버십 그리고 단타도 하고 싶다. 그럼 유니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저의 관점과 저의 매매 방법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waldo 에머스. 주식은 오랜 경험과 차트 공부와 시장을 읽는 관심, 모든 것이 버무려져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려워요. 사실 인간의 탐욕을 맞춘 게임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을 인간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계속된 노하우가 쌓이면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차트 공부에 한번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